안녕하세요, 톰슨입니다. 항상 쇼킹한 사건을 다루는 쇼킹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도 과거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꽤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2021년 어머니의 날이었던 5월 9일 일요일 오전, 플로리다주 세인트 존스 카운티에 살고 있던 베일리 씨네 가족은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침은 넷째인 소피아와 막내인 트리스틴이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으로 온 어머니인 스테이시는 소피아 혼자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트리스틴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고 답했고, 스테이시는 곧 위층에서 내려온 셋째인 티건에게 트리스틴을 깨워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티건은 위층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뿐이었다고 말하며 트리스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인 스테이시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각 방들을 샅샅이 뒤졌고 정말 트리스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살의 트리스틴이 밤새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스테이시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서에서는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춘기인 10대 여자아이가 밤새 가출하는 일은 꽤 잦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먼저 실종되기 전날인 토요일 밤에 트리스틴의 행적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인 스테이시와 아버지인 포레스트, 셋째인 티건, 넷째인 소피아, 막내인 트리스틴이 함께 외출하여 저녁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에는 둘째인 알렉시스가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놀러가서 잠시 머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트리스틴은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조금 더 단서를 얻고자 한 경찰은 트리스틴의 휴대폰을 분석해보았고, 그러자 밤에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한 뒤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몰래 나갔기 때문에 가족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밖으로 나간 트리스틴은 한 남자애와 만났습니다. 그 남자애는 트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도피스 압샤였습니다. 그리고는 트레의 집으로 함께 향했고, 그곳에 있던 또 다른 남자인 에이든 푸치라는 남자애와 3명이서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였고, 곧 에이든과 트레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던 중 911로 한 충격적인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있던 연못 근처에서 조깅을 하고 있던 다니엘 하트라는 남성이 어린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 신고 전화였죠. 곧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서의 케네스 카버 형사는 그곳으로 출동하여 하트 씨를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Mr. Hart,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today? So I heard there was a missing girl. We see the whole neighborhood's been abuzz. People have been looking for her. The sheriffs have been around. Helicopters flying. My wife had mentioned maybe checking in the woods over here along the end of the cul-de-sac and at the pond in the property next to us. 사실 이곳은 어머니인 스테이시도 이웃을 통해 한번 살펴보라고 제안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10대 아이들이 자주 어울려 노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I finished my run and I walked around through the woods, just a last sweep. And when I came out of the fence at the southern end of the pond, I saw a dead girl there. As soon as I saw her, I stopped and called 911. 발견된 트리스틴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불행하게도 이건 살인사건이라는 점이 너무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온몸에는 무려 114번이나 칼에 찔린 상처가 보였기 때문이었죠. 대부분의 상처는 방어를 하다가 생긴 방어흔이었습니다. 이건 트리스틴이 공격을 받을 때 살아있었고 몸싸움을 하며 반격했다는 것을 의미하였죠. 그리고 현장에선 트리스틴의 개인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전자담배와 휴대폰, 땅에 떨어져 있던 돈들이었죠. 흉기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카보 형사는 13살짜리 평범한 여중생이 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인가를 놓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트리스틴은 부모님과 4명의 오빠와 언니가 있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남매 중 막내였고 평소 자신의 가족 7명을 일컬어 베일리 세븐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었죠. 그리고 매우 외향적이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사람은 트리스틴의 매력에 빠져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고 실제로 의사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선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치어리더였는데 이건 트리스틴 그 자체를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How long you've known Tristan? I have a group of friends, which is me, Aiden, and his girlfriend, Zophie. We're all pretty close. Tristan, I would hang out with her more alone or with, like, if I had somebody staying the night, she'd come over and it'd be the three of us. 커트헤넌 형사는 트리스틴이 사망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봤을 것으로 예측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트레를 만났습니다. During your conversations with her, has she talked recently about wanting to run away? She said that one time after she got caught by her sister, she's like, oh my God, I want to run away. She got caught by her sister, like, sneaking out. 트레는 트리스틴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한 살 많은 14살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애인 에이든 푸치도 14살로 트리스틴이 사라진 날 밤에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이든은 트레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트리스틴의 같은 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When did you first meet Aiden and start to be friends with him? I've known Aiden for about a year. We became friends within the first 5 minutes. Can you describe Aiden's attitude, his personality, his demeanor? Didn't care about anything. He was a really big pothead. He was really chill. 에이든은 여러 행동 문제 이력과 학업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에이든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대마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약물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하지만 선생님들에 따르면 트리스틴과 에이든은 수업 시간에 서로 말도 한 적이 없었고 물론 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이든은 학교에서 트레에게 야, 나 트리스틴이라는 애랑 같이 놀고 싶어 라고 했고 트리스틴과 친하게 지내던 트레는 자기 집으로 둘을 초대하여 함께한 것이었죠. What all happened Saturday night? Saturday night, Aiden came over around 8 after he got done hanging out with Zophie. So me and him were outside, and then I was like, hey, do you want Tristan to come over? And he was just like, I don't care, sure. So I called her, invited her over. 이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받은 트리스틴은 가족 몰래 집을 나와서 트레의 집으로 향했죠. Her sister caught her sneaking out that night. And then she got there, she was freaking out. She was like, oh my God, she caught me, she's gonna tell my parents. And then Aiden's just like, you're good, you're fine. Nothing's gonna happen. 그리고 몇 시간 뒤 트레는 잠을 자기 위해서 트리스틴과 에이든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I told them to leave. They left, and then I just went back to sleep. Do you know about what time Aiden and Tristan left? Between 1 and 1:10. Did they say anything about where they were going to go after they left? I just told them to leave, and then rolled back over, and I heard the door open, and they both left. What's the next thing that happened? That night, he never texted me, never called me. 커트 형사는 트레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장 13살짜리 여자아이가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결백한 주장을 하는 건 오히려 뻔뻔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So you don't want to talk to us? Told y'all what happened, but I can't really tell y'all anymore because you wouldn't know what happened. 2021년 어머니의 날인 주말, 플로리다주 세인트 존스 카운티. 경찰은 토요일 밤 늦게 친구들과 올린 후 집에 돌아오지 않은 13살의 트리스틴 베일리의 실종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스틴의 시신은 다음날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연못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칼에 114번이나 찔린 채로 말이죠. 그리고 경찰은 트리스틴이 사라진 날 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수사를 시작합니다. Woke up around 9. I thought Aiden was home, Tristan was home. I called Aiden and I was just like, what happened last night? He just said he dropped her off at the front of her neighborhood and he went home. 경찰은 실종 신고가 들어온 날 아침인 10시나 11시쯤에 트레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곳으로 전화해서 트레를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었고 부모님이 동의했기에 찾아와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I was like, the cops are on the way to your house. I was just like, they were coming to talk to you. That's when I saw like a little bit of panic in his face, just a little bit.
트레에게 이 말을 듣게 된 커트 형사는 곧바로 에이든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집에 있던 증거들을 없애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애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형사인 킴벌리 펠로소에게 전화해서 에이든을 만나보라고 얘기합니다. Are you willing to kind of give me a statement about what's going on? Yeah, so we're at Trey's house, and then I stayed there till probably like 1:50 a.m. And then I was really late to be home, so I just had to leave, or else my mom would like seriously just kill me. 에이든은 처음에 트리스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서 그녀를 만난 뒤 집까지 걸어갔다는 진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진술 번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엔 다툰 뒤에 밀쳤다고 진술을 바꾸게 되죠. We started walking home, and then next to like where that brick wall starts up there Okay. is where like she touched my, and I like pushed her off me real hard, and then I just kind of walked away out of anger.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꼬박 지났을 시점까지 동네에 있던 모든 CCTV 영상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레와 트리스틴, 에이든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찍힌 에이든의 모습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에 혼자서 맨발인 상태로 신발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 있어야 할 트리스틴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트리스틴의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 에이든과 트레를 신문하기 위해 경찰차 뒷좌석에 구금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에이든은 매우 이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Eventually, they all pull up in the front of the house, and they move me into the squad car with Aiden. He was like, let's make memories. Like, you make a Snapchat memory and you save it. So we remember whenever, like, all this happened. It's in a cop car, cuz. Tripping, dude. It's so right on this. Oh my god. Damn, dude, that's like flashbangs in back there. 에이든은 신문을 위해 경찰차 뒷좌석에 앉혀졌지만 그곳에서 SNS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마치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정말 뻔뻔한 행동이었죠. We're having fun in a cop car. Yep. Tristan, what's up, guys? Tristan, if you walk out the damn. When you see this in a month, I made one and I was just like, Tristan, whenever you do come back and they find you, I'm gonna be so mad at you. I had to sit in the back of a cop car for like 30 minutes. I didn't know anything happened. 모른 척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눈치도 없고 철도 들지 않아서 한 행동이었을까요? Were there any other conversations that you had with Aiden? He made a joke about us being in prison. And I was like, that's not funny. He was like, wouldn't it be funny if like we both went to the same prison? And I was like, no, not really. 만약 에이든이 트리스틴을 잔인하게 살해한 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해야 하기 힘든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여자애를 잔인하게 죽여놓고 일말의 감정조차도 느끼지 않는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라는 뜻이니까요. Let me see your phone. Thank you. Take his phone too for now. We're gonna be holding on to your phones, alright, buddy? Hey Siri. Text Dream Girl. They took my phone. I'm using Siri, and I love you. Bye. Hey Siri. Text Dream Girl. I can't see your text. The phone's in the front seat. I'm talking through the glass. Hey Siri. Text Dream Girl. Please stick with me through this.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1도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말 트리스틴을 죽이지 않은 것일까요? What's this place? It's a holding room. 경찰서로 오자 에이든은 더 이상 입을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문실에 부모님과 함께 남겨지자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문실에는 어머니인 크리스텔 스미스, 아버지인 제이슨 푸치가 함께했습니다. You know they found this girl, right? Where? In our neighborhood, down our main street. Is she good? No, No, she's not. she's dead. 부모님이 아들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함께 방에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들은 아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It's all on you right now. What is my problem? You were You the were last the one last with one her. seen with her. So right now, it's facing you right now, son. So however you talk, you breathe, you think, then you respond.
This is very serious, Aiden. You can't act like I don't know. 형사들은 부모님과 함께 자리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에이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감정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만유사에 무심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확실한 건 같은 반 친구인 트리스틴과 어젯밤 새벽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Did you kiss or do anything with this girl? Be honest as you can. Yeah, I kissed her. Anything further? So your DNA's gonna be on her? 에이든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키스를 했고 그때 트리스틴이 제 성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밀쳐낸 거라고요. So you pushed her down and then you walked away. We shouldn't be talking. You walked away. You came straight home. You didn't turn back around and see where she went? Did they ever say why it took you so long to get home? So I walked around. By yourself? Did you just walk really slow home? Yeah. 에이든은 트리스틴을 밀쳤을 때 머리가 부딪히는 것을 봤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곳에 두고 떠난 뒤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집에 도착했었다고 말이죠.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동안 동네를 걸어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온 건데 과연 그저 돌아다니기만 했을까요? Do you know if this girl got picked up? I told him about her dealer. You think she got picked up by him? Probably. 에이든은 사실 경찰 진술 때 마약 딜러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마약을 팔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트리스틴과 자주 거래했다고 말이죠. She said she wouldn't come home. She said she's gonna find somebody to stay at After their you left her house. there walking? Like, you think she got picked up after that? She just kept walking? Probably. 사랑하는 대가족이 있으며 성적도 뛰어난 학생이자 치어리더인 13살짜리 여자애가 과연 마약 딜러와 자주 거래를 한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새벽에 자신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마약 딜러의 집으로 갔다니 이건 부모님도 믿을 수가 없었죠. Did you see this 20-year-old kid? You didn't get in his car? I never even saw him before. I just heard about him. That night? Oh no, I've heard about him many times. 에이든은 계속해서 트리스틴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정말 에이든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아닌 것이었을까요? You didn't do nothing right. Was he? It's a hell of a bad time, bad spot. Leaving a 13-year-old girl by herself in the middle of the streets at 3 o'clock in the morning is not smart. This is serious, Aiden. It's very serious. This is no joke. This is your whole life. Your whole life. And ours. And ours. And your brothers and sister. 2021년 어머니의 날인 주말, 플로리다주 세인트 존스 카운티에서 경찰은 14세의 에이든 포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이든은 같은 반 친구인 13세의 트리스틴 베일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든은 경찰에 의해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는데 이건 에이든과 트리스틴이 새벽에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이든이 경찰국으로 왔을 때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형사들은 에이든에게 무언가가 더 있음을 알아챕니다. It's very We saw serious. your shoes were off on the camera. Why were your shoes off? Because my feet were hurting. And those shoes give me blisters. We're gonna go home and get your clothes. My clothes. The clothes you're wearing. There'd be nothing on those clothes, right? Yes, sir. 어머니인 크리스탈은 아들에게 그때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You wore khakis or blue jeans? And blue jeans. You sure it's not one of them? What? When we looked on the camera, you were wearing khakis. Right? 에이든의 부모님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만 경찰이 이 진실을 알길 원치 않았습니다. They're gonna keep him here, right? I don't know. They don't have no evidence that I know of yet. Unless you know any other thing I don't know. Nothing to worry about, right?
Are you not scared? Really? Not really. I'm really scared. If he didn't do nothing, I'd be worried about. 부모님은 에이든에게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고수하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보다 빠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걱정하죠. I still see why you kissed her and then all of a sudden she grabbed you and then you pushed her. You better find your story and stay to it. I don't like all that switching back and forth stuff. 경찰은 에이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듭니다. 현재까지 보면 에이든이 무척 의심스럽지만 아직 14살짜리 이 아이가 살인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이든의 여자친구인 조피를 만나봅니다. It was a really rough time for him at home. He would talk about that a lot. He would tell me his mom would tell him he was a disappointment. He felt neglected by her, that he felt neglected by both of his parents, that he was the least favorite in his family. 조피는 당시 에이든 푸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조피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에이든이 평소에 가장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He told me that sometimes his dad would hit him, and his dad never really let him show emotions. 에이든은 이러한 이유로 우울감에 빠졌고 자신이 가치가 없고 아마 자살 충동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어떤 폭력을 저지르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He had anger issues. He told me that he really hated getting angry. He hated doing things that he didn't mean to do when he got angry. Have you ever seen Aiden get violent with anybody? Yes. 조피는 에이든이 깊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등 끔찍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에이든은 평소에 악마와 같은 폭력적인 유형의 그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접 그것들을 그리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그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Aiden told me that he had voices in his head that told him those things, that told him that he was worthless and a disappointment. 에이든은 악마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할 정도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 이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Did Aiden ever discuss anything to you that would make you think he wanted to try to use a knife on somebody? Aiden talked about killing people a lot. 이건 에이든의 우울감이 극에 달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나 말을 단순한 허세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세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라고 말이죠. Aiden and I had a dark sense of humor, and I never took him seriously. He talked about wanting to kill me. Sometimes he would take his knife and pretend to stab me with it. Did you ever hear Aiden discuss having a certain plan that he wanted to carry out? Did he ever discuss in detail, like, this is how I would do something, or this is what I want to do? Yeah, he did. 조피는 에이든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단순한 허세라고 생각하고 웃고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심각한 말이 진심이었다면 트리스틴을 그렇게 칼로 찔러버리는 행동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게 문제였죠. He said that he would just walk at night and find like a random person walking to and just drag them in the woods and stab them. He said I should expect it within the month. And when was that he said this? I think this month. 조피가 한 진술로 맞춰본다면 트리스틴을 살해한 범인이 에이든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상 증거였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트레에게 이목을 끄는 증언을 듣습니다. His girlfriend, Sophie, told me that he's talked about stabbing people, killing people, then this happens. It's not like him.
What's not like him? To kill someone. 2021년 어머니의 날인 주말, 플로리다주 세인트 존스 카운티, 경찰은 14세 에이든 푸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13살짜리 여자아이인 트리스틴 베일리의 잔인한 살인사건 용의자입니다. 트리스틴은 어머니의 날에 숲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죠. 형사들은 트리스틴의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에이든 푸치와 연관되는 충격적인 부분을 알게 됩니다. Did Aiden carry any personal items on him? Aiden kept knives for protection. He Okay. always had a knife on him if he wasn't at school. 경찰은 에이든이 칼에 매우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개를 갖고 있었고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He called one picker, and then he called that one poker. Did it look like this? Yeah, that's the same knife. 살해 용기는 바로 연못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의 끝부분은 부러져서 트리스틴의 두개골에 박혀 있었죠. 그리고 형사들은 에이든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모았다고 판단하고 에이든의 집 수색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겨진 신발을 찾았는데 혈액 반응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 바구니에 담겨져 있던 셔츠와 청바지 한 벌도 찾아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혈액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욕실 싱크대의 배수구망에서 칼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곳에선 트리스틴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꽤 많은 양의 혈액이나 살점이 묻어 있었다는 의미였죠. 이렇게 에이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약 딜러의 집으로 갔다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든 푸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그는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최소 40년에서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에이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까 신문실에서 함께 보였던 에이든의 어머니인 크리스탈도 함께 기소되었죠. 이 기소는 에이든의 집에 설치된 실내 CCTV에 찍힌 그녀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탈은 에이든의 방으로 올라가서 혈흔이 있다고 생각한 청바지 한 벌을 세탁 바구니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화장실로 가져가 세면대에서 씻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이건 명백하게 증거를 조작하는 행동이었고 경찰은 에이든의 어머니인 크리스탈까지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리스틴이 살해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에이든의 재판이 열리기로 예정됩니다. 그런데 배심원 선정을 위한 재판이 시작되려고 할 때 에이든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Your Honor, on behalf of Aiden Pucci, we enter a change of plea at this time. Mr. Pucci, is it your desire to enter a plea of guilty to one count of first-degree murder? Yes, sir. 이건 검찰의 입장에서 꽤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든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전 심리가 있었을 것이고 재판이 열리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유가족은 상당히 긴 재판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인정한다면 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 유가족과 검찰 모두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든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형은 배제된 상황에서 과연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에이든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Everybody knows the saying that pictures are worth 1,000 words. I know you will never forget those photos. There were 114 stab wounds. 49 of those were defensive. She was fighting. There will be juveniles that will deserve a life sentence, and Aiden Pucci is one of those. 이것은 검찰의 목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살인은 미성년자에 의해 일어났지만 다른 미성년자 사건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절대로 충동적이지 않았고 완벽한 계획 범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The behavior is so unusual in this case.
for a 14-and-a-half-year-old, it's hard to know if immaturity played any role whatsoever. He's a really unique person, I would say, in a bad way. He's demonstrating some things that I think are extremely clinically concerning that we usually do not see in youth. His prognosis is poor for rehabilitation. 플로리다에서는 미성년자 살인 재판이 열리면 판사는 피고의 성장 배경과 삶의 사실적 상황에 기반한 결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따져서 내려야 됩니다. 법정 최고형인 25년 뒤 가석방이 있는 종신형을 내리려면 말이죠. We can't go backwards in time. We can't undo the action. The only thing that we can do today is answer the question of a sentence. And that's whether Aiden would be sentenced to life in prison or 40 years. 40 years is not a light sentence. It is not an easy sentence. It still is punishment. 검찰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느낀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피고의 나이였습니다. He was not mentally well. He was not mature for his age. Children do not make sound decisions or wise decisions. Nothing in this offense points to maturity. 미성년자 사건에서 피고에게 종신형을 내리려면 성인 사건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Part of what Dr. Pritchard's relying on is the actions in terms of 114 stab wounds. In his opinion, that shows premeditation. How do you disagree with that? I don't understand it. You mean Aiden Fucci sat down someplace and said, I'm going to stab this girl 114 times? Is that what's being said? I don't see how you can say anything about his impetuosity at the time of the offense without making assumptions about what's going on in his state of mind and his head. I think that given mentorship programs, counseling, people reaching out to him, that there's a likelihood that he could be rehabilitated. 그리고 증인석으로 에이든의 할머니가 올라왔을 때 에이든은 여지껏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감정을 보여줍니다. I wish I could change what happened, and we pray for you every day. I pray for you every day. I hope that you find peace somewhere, and we lost a child too. 증인석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 중 에이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할머니가 처음이었습니다. Is that the boy you knew? He's not the boy that I knew. I don't know what happened. I mean, he's always been good. I mean, I'm so sorry. He has a good family, and we don't condone what happened, and we're very sorry for your loss. 에이든의 할머니가 하는 말은 이 살인사건 재판에서의 어떤 감정과 반성까지 엿볼 수 있는 첫 모습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에이든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어떤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이든도 선고 재판 중간에 자신이 작성했다는 사과 편지를 제출하였습니다. 트리스틴의 유가족에게 쓴 편지였죠. 하지만 친구와 놀다가 실수로 때렸어요. 싸워서 다치겠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수준의 사과였습니다. 잔인하게 살해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편지 중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트리스틴과 그렇게 오래 지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사과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고 되돌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죽였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그 어디에도 트리스틴을 죽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신형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 편지였을 뿐이라고 보일 뿐이죠. 그리고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트리스틴의 유가족이 나와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114. This jar now holds 114 stones, one for each of the 114 stab wounds that my sister had to endure. 언니인 알렉시스는 2분 동안 114개의 돌을 컵에 떨어뜨리면서
트리스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했는지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I add this stone for the hope and belief I had in people being good that died the day that Aiden Fucci murdered my sister. You, Aiden Fucci, decided to overpower a 5'3" innocent 13-year-old girl. How much more of a coward could you possibly be? We are forever Tristan Bailey strong. 트리스틴 베일리의 유가족이 한 발언들은 여지껏 봐왔던 그 어떤 피해자의 영양 진술보다도 더욱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Aiden Fucci, you betrayed us all. Your deplorable actions are unforgivable, and I will pray every day that you stay in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Your Honor, Aiden Fucci took the very life that I brought into this world. Please do not for 1 second think that he could be rehabilitated at any point. He is beyond saving. This crime had no motive. It was done for no other reason than to satisfy this defendant's internal desire to feel what it was like to kill someone. There is only one appropriate sentence in this case. Mr. Fucci, having entered a plea of guilty to the crime of first-degree murder, I adjudicate you guilty of the premeditated first-degree murder of Tristan Bailey. I sentence you to life in prison, eligible for review of the sentence in 25 years. 이것은 판사가 미성년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리스틴 베일리 살인사건이 끝났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에이든의 어머니인 크리스탈의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아들이 세탁바구니에 벗어놓았던 피 묻은 바지를 세탁한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한 재판이죠. 이건 플로리다에서 상급 중범죄로서 최대 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검찰과의 형량 거래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그렇게 1개월의 징역형과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살인 공모 혐의로 종신형을 원했지만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에서 나온 꽤 긍정적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로리다주에서 새로운 법률이 통과된 것이었죠. 아동이 관련된 범죄 현장 사진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트리스틴처럼 세상을 너무도 일찍 떠난 아이들과 유가족을 위해서 베일리 씨네 가족이 건의했던 부분이었고 이렇게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더 이상 공개 재판이나 정보 공개를 통해서도 아동이 관련된 범죄 현장 사진은 공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보니 국회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리스틴의 유가족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점에 집중하고 짧은 삶을 살다가 떠나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긴 사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톰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그렇듯 모두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04.